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오늘은 연말연시 선물용 시계 추천 시리즈의 일환으로 3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하 가격대의 시계들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가격대의 시계들을 커버할 생각이 없었지만은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고, 이제 특별한 날에는 좀 큰 돈을 들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직접 사용해보거나 최근까지 제가 구매 직전까지 갔던 모델들, 아니면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모델들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제가 정말 다른 시계 채널들을 보고 화가 나는 게, 자기가 쓰지도 않을 거고 써본 적도 없는 시계들을 그렇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계 추천을 보면은 운영자한테 가서 따지고 싶어요. 너 이거 누가 선물로 좀 찰 거냐고. 저는 진짜 쓸 수 있는 시계를 추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인의 시계, 저희 채널은 제가 써보거나 썼다는 사람들의 후기를 많이 모았거나 그런 시계들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때는 사전에 공지를 할 거고요. 오늘은 쿼츠 시계가 그렇게 추천 리스트에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쿼츠 시계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시계는 시티즌이라는 일본 시계 회사에서 나온 스카이호크 시리즈의 제일 최근 버전입니다. 시티즌사는 미 해군의 시범 비행단인 블루 에인절스라는 팀을 후원을 하고 있는데, 덕분에 시티즌사의 파일럿 시계에는 블루 에인절스 특별 에디션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라디오 전파를 수신을 해가지고 이 현재 시간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천만 년에 1초 정도 틀리는 엄청난 정확성을 가진 시계라는 거, 그리고 100분의 1초까지 측정하는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퍼페추얼 캘린더라고 해서 한번 날짜를 맞춰 놓으면은 평생 날짜를 수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리고 43개에 이르는 다른 도시의 시간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 기능도 200m까지 확보를 하고 있고, 태양광을 통해서 혹은 다른 조명을 통해서, 다른 광원을 통해서 배터리가 충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경우에는 배터리를 갈 필요가 없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이죠. 케이스 크기는 46mm 정도로 조금 크고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시티즌사의 스카이호크가 사실은 이전까지는 미네랄 크리스탈을 쓰는 걸로 악명이 높았거든요. 드디어 최근 시리즈에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갔습니다. 단점은 저도 이 시계를 사려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세이코사의 다른 시계를 사게 됐는데, 안 그래도 기능이 복잡한 시계인데 유저 경험을 고려해서 조금 디자인을 잘할 수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계인 건 저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시계임은 분명합니다만은 사용하기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밀덕이라면은 이 시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추천드릴 시계는 블로바의 문워치입니다. 보통 문워치라고 그러면, 달에 갔다 온 시계라고 그러면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물론 나사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시계는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1971년에 아폴로 15 미션 수행 과정에서 데이비 스캇이라는 선장이 개인 시계를 하나 더 갖고 갔습니다. 마침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오메가의 공식 시계가 고장이 나버리는 바람에 이 블로바의 문화치를 미션 수행에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블로바의 문화치가 달에 다녀온 또 다른 시계가 됩니다. 우주에 가는 시계들은 시계 유리가 진짜 유리로 되어 있으면 깨지는 경우에 무중력 상태에서 비행사나 아니면 우주선에 안전상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크릴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스틱 유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계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70년대의 문화치가 기계식 크로노그래프 시계였다면은 이 시계는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쿼츠 무브먼트는 아니고 262kHz의 초고진동 쿼츠 무브먼트인데요. 1년에 10초 정도밖에 오차가 나지 않는다고 해요. 이 문워치의 초침은 1초에 10번 이상을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진짜 시간을 가리키는 작은 초침의 움직임은 1초에 2번 정도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끊어져 보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쿼츠 시계는 필슨사에서 나온 더치 하버 다이버 시리즈입니다.
필스는 사실 시계 전문 브랜드가 아니라 미국의 시애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인데요. 몇 년 전에 그 시놀라라는 시계 회사랑 손을 잡고 필드 시계랑 다이버 시계들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 협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두 회사 모두가 그 베드락 컴퍼니라는 모회사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뭐 윗분이 지휘를 했겠죠. 그 베드락 컴퍼니의 경영진이 지휘를 했을 텐데, 이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계들은 그리 특별할 것 없는 론다사의 스위스 론다사의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니크하고 완성도 높은 디자인 덕분에 그런 걸로 어필을 하는 시계들이었는데,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신통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몇 년간 고전을 하다가 필슨이 시놀라와의 협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뭐 우리한테 좋은 점은 원래 이 시계들이 뭐 70만 원에서 100만 원대 제법 비싼 시계들이었는데, 사업을 정리를 하면서 이 시계들이 떨이 상품으로 여기저기 풀리게 됐어요. 지금도 필슨 시계들의 상당수들이 이베이에서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 시놀라가 항상 그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고객을 호구 취급한다, 가성비가 정말 썩었다, 뭐 이런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저는 20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면은 평가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시놀라에서 제작한 시계들이 기본적으로 디자인이랑 마감이 나쁜 시계는 아니거든요. 이게 43mm의 크기에 12mm 두께를 가지고 있는 다이버 시계인데, 다른 시계랑 확연히 구분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롤렉스 서브마리너의 자장권에서 많이 벗어난 듯한 독특한 디자인이면서도 5, 60년대의 옛날 다이버들을 연상시키는 어떤 클래식한 디자인을 따르고 있고,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이렇게 도명태로 생겼고 파란색으로 안에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 빛이랑 만나면서 그 은은한 파란색을 뿜어낼 때가 있어요. 그 각도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시계와 확연히 구분되는 만족감을 줍니다. 그래서 무브먼트는 별 볼 일 없는 시계지만은 원래 고가의 시계였던 만큼 그 고가의 시계의 외관을 하고 있어요. 네, 쿼츠 시계는 요 3개 정도 추천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추천드릴 시계들은 스위스 시계들인데요. 스위스 시계의 장점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높은 완성도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가격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스위스 시계들의 특장점이 발휘가 된다고 보입니다. 서너 개의 스위스 시계를 추천해 드릴 텐데, 필드 시계, 드레스 시계, 다이버 시계 순서대로 추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릴 거는 그 스위스의 필드 시계인데, 제가 지금 차고 있는 해밀턴의 그 카키 메카니컬이라는 필드 시계입니다. 해밀턴은 원래 스위스 회사는 아니었고요. 1890년대에 펜실베니아의 랭카스터라는 곳에서 처음 출발한 회사였지만은 60년대 말에 스위스 자본이 인수되어서 지금은 티소와 같이 스와치 그룹의 강력한 허리라인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미군에게 시계를 공급하던 회사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해밀턴의 필드 시계들은 실제 베트남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필드 시계, 군용 시계의 역사적 진정성에 충실한 시계를 찾는 분이라면은 이 시계를 고르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원래 당시에 군용 시계는 한 34m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현대 소비자들의 선호에 부합하기 위해서 사이즈는 38mm 정도로 커졌습니다. 오토매틱이 아니라 수동 감기를 통해서 동력을 줘야 되는 수동 시계고요. 스위스의 ETA, 에타 무브먼트, 뭐라고 부르시건 간에 그 고진동 무브먼트의 매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도명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적용이 돼 있고, 다이얼에 뭐 숫자 같은 거는 붙인 게 아니라 인쇄된 거긴 하지만은 굉장히 초고해상도로 출력이 돼 있습니다. 두께가 9mm 정도로 굉장히 얇고, 러그가 길어서 두꺼운 뭐 가죽 나토밴드 이런 거랑 연결하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가격도 브랜드의 명성에 비해서 싼 편이라서 30만 원대 초반이고, 더 싸게 구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베이나 뭐 여러 업체들을 잘 찾아보면. 이 시계의 단점이라면은 타이맥스나 뭐 세이코나 시티즌에서 반값이나 혹은 반의 반값도 안 된 가격으로 비슷하게 생긴 시계들을 팝니다. 물론 해밀턴의 시계가 그 시계들보다 완성도도 높고 수동 감기로 이렇게 가는 독특한 시계고, 자세히 보면 더 좋은 시계라는 거를 누구나 알 수 있지만은 그거는 보통 사용자만 느낄 수 있는 좋은 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고 저거 타임엑스 아니야 라고 착각해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겼거든요, 생기기는. 네, 다음으로 추천드릴 시계는 스위스의 드레스 시계인데, 티소의 비조다트라는, 혹은 비소데이트라고 영어책으로 읽은 비소데이트라는 모델인데, 이거는 1950년대에 티소라는 스위스 회사가 출범한 지 100년을 기념해서 나온 시계였고요. 바로 이 1950년대에 티소는 자사의 오토매틱 무브먼트에 날짜와 요일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현재 팔리고 있는 비조다트라는 시리즈는 에타 2836, 그러니까 ETA의 2800번대 시리즈의 요일과 날짜 컴플리케이션이 들어간 시계이고요. 40mm 케이스에 12mm 두께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계도 굉장히 멋있게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적용을 했고 도명태로 생겼는데, 스위스에서 나온 괜찮은 드레스 시계를 찾고 싶다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는 비조다트를 보시면 됩니다. 단점도 분명히 언급을 해야 될 텐데, 첫 번째로 해밀턴의 필드 시계랑 마찬가지로 크리스탈의 무반사 코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안 그래도 번쩍거리는 드레스 시계에 유리까지 번쩍거리니까 보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무브먼트를 쓰고 드레스 시계면 얇을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티소의 이 모델은 일본 시계들이나 중국 시계들에 비해서 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봐도 좀 두툼한 느낌이 솔직히 말해서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는데, 이 가격에서 이만큼 좋은 스위스의 드레스 시계를 찾기는 힘들 거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이버 시계를 추천해 드릴 텐데, 이 다이버 시계는 글라이신의 컴뱃 서브 시리즈입니다. 글라이신에서 가장 유명한 시리즈는 1950년대부터 꾸준히 생산된 에어맨 시리즈일 텐데, 에어맨 시리즈는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가격대보다 조금 높습니다. 컴뱃 시리즈라고 해서 그거보다 조금 낮은 가격대에 괜찮은 다이버 시계들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나름대로 역사가 깊은 인기 라인업이고요. 그리고 현재 컴뱃 서브 다이버 모델들은 GL224라는 무브먼트를 사용하는데, 결국은 ETA 2800번대 무브먼트랑 같은 무브먼트라고 봐도 무방하고 약간 수정을 거쳤다고는 합니다만 저는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쓰고 있고 42mm 정도의 크기의 시계인데, 특이한 건 다이버 시계, 200m 방수를 제공하는 다이버 시계인데 두께가 10.5mm 정도로 웬만한 드레스 시계보다 얇습니다. 그래서 다이버 시계인데 얇다는 게 장점이자 특징이고, 굉장히 색상이나 다이얼의 모양이나 시침분침의 모양이 다양해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면 될 것 같고, 개 중에는 정말 예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한 한 모델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컴뱃 서브 시리즈를 추천하는 이유도 옵션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걸 다 살펴보시라고 시리즈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글라이신이 조금 30만 원대 중후반부터 가격대가 시작하는데, 30만 원 초반 이상으로 이렇게 예산을 늘리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마데티소라는 또 다른 스위스 회사에서 나온 빈티지 롤리 시리즈를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사실 제대로 된 다이버라고 볼 수는 없어요. 100m까지밖에 방수가 안 되고, 아주 지겹게 여러분들이 보셨던 롤렉스 서브마리너의 오마주 시계입니다. 이 시계의 최고의 장점은 마데티소는 진짜 오랫동안 100년 넘게 존재했던 진짜 스위스 시계 회사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두께도 12mm 정도로 일본 무브먼트에 기반한 다이버 시계들보다는 얇고요. 셀리타의 무브먼트를 쓰고 있습니다. 셀리타의 SW200 무브먼트를 쓰고 있는데, 이건 ETA 무브먼트, 2800번대 ETA 무브먼트를 카피를 한 무브먼트고, 셀리타라서 ETA, 에타보다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태그호이어나 오리스도 이제 셀리타 무브먼트를 쓰거든요. 지금 가격대는 30만원, 운 좋으면 30만원대 이하에서 구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착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나온 다이버 스타일 시계를 찾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거 선물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마데티소를 한번 보시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인 세이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이코를 안 다루면 섭섭하잖아요. 첫 번째는 세이코의 터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SRP777 모델입니다. 세이코사의 전설적인 다이버인 세이코 6306, 6309 시리즈의 디자인을 리바이벌 한 거예요. 이 디자인은
유명한 락스타인 믹 제거가 차고 다니던 시계이기도 했고, 영화 지옥의 묵시록의 주연 배우였던 찰리 신이 차고 다니던 시계이기도 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계속 이 시계를 차고 다녀요. 그래서 뭐 굉장히 아이코닉한 시계이죠. 크기는 무려 44mm에 두께가 14mm인데 뭐 다른 다이버 시계들도 뭐 요즘은 12mm, 13mm 하니까 14mm가 뭐 그렇게 큰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두께에서 1mm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께서 실제로 보시면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큰 시계일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북이를 연상시키는 정말 커다란 쿠션 케이스의 시계예요. 뭐 무브먼트는 그렇게 이 가격대에선 자랑할 만한 무브먼트는 아닙니다. 7S26이라는 기본 무브먼트에 수동 감기와 핵 기능이 추가된 세이코의 4i36. 이게 브랜드가 없을 때는 그 NH36이라고 부르는 그 무브먼트가 쓰였는데, 그 세이코사의 전설적인 다이버를 찾는 분이라면은 터틀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세이코 시계를 하나 더 추천을 할 텐데 드레스 시계를 추천을 해야 되겠죠. 칵테일 타임이라는 굉장히 사랑받는 드레스 와치 시리즈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SRPB77이라는 모델 번호를 가지고 있는 시계를 추천해 드립니다. 은색 다이얼에 파란색 시분침을 가지고 있는 시계인데, 이게 대비가 예술입니다. 다른 칵테일 타임보다 압도적으로 예뻐요. 진짜 직접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터틀이랑 이 칵테일 타임 두 개 다 아쉬운 거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아니라 하드렉스 크리스탈이 들어갔어요. 이 칵테일 타임은 특히 드레스 시계면 얇아야 될 것 같은데 40.5mm로 그 사이즈는 그냥 적당한데, 그 케이스 사이즈, 이 너비는 적당한데 두께가 13mm 정도로 좀 드레스 시계치고는 두꺼운 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추천드릴 시계 중에서 솔직히 저는 티소의 그 비조 다트보다 이게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세이코 시계를 2개 추천드렸습니다. 이 시계도 그 4i35라는 별로 특별할 거 없는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스타트업 기업들, 마이크로 브랜드들의 시계를 한 몇 개 소개하고 오늘 추천을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는 리차드 르그란드라는, 뭐 이름은 별로 기대를 시키는 이름이 아닙니다만은 정말 예쁜 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디시 마크 2라는 모델인데요. 다이얼의 소재가 세라믹입니다. 선버스트 처리된 세라믹이고, 그리고 사파이어 유리가 들어가 있고 베젤도 사파이어예요. 그러니까 이 외관을 형성하는 이런 그 부분에 들어간 소재들이 엄청나게 호사스러운 느낌의 시계고요. 블랑팡의 그 50 Fathoms,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빈티지 시계가 있잖아요. 다이브 시계가 있잖아요. 그 시계 디자인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시계들 중에 하나인데, 완전히 똑같은 디자인은 아닙니다만은 그 시계의 우아함을 담고 있는 시계입니다. 케이스는 41mm 사이즈고, 약간 아쉬운 거는 위에서 보면은 너무 우아하게 생겨가지고 이 다이버 시계가 굉장히 얇아야 어울릴 것 같은데, 세이코사의 무브먼트를 쓰고 있거든요. NH35A나 NH36A 같은 세이코사의 무브먼트를 쓰고 있는데, 그 탓인지 아니면은 200m라는 그 방수 기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풍기는 분위기랑 다르게 약간 두꺼운 느낌이 있습니다. 13.1mm의 그 두께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쉬움은, 보통 다이버 시계가 이제 1초에 2번 간격으로 움직이던 120클릭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시계는 90클릭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비용이 절약되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90클릭짜리 베젤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멋있게 생긴 다이버 가지고 진짜 다이빙을 하실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90클릭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좀 아쉬운 거죠.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 중에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시계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마이크로 브랜드인 포이보스에서 나온 이글웨이라는 시리즈인데요. 미오타의 9015번 그 고진동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고, 41mm 케이스에 13.2mm 두께, 그리고 300m 방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돔형 크리스탈에다가 3중 무반사 코팅이 들어가고 트로피칼 다이얼이 적용돼 있고, 베젤은 세라믹 베젤입니다. 그리고 베젤의 그 바깥 부분이 보통 코인 엣지가 일반적인데, 정말 진짜 톱니바퀴처럼, 말 그대로 톱니바퀴처럼 생겼는데,
유니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세련됨도 가지고 있는 시계입니다.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시계이고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시계는 제가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때 엄청나게 시계를 많이 사서 여윳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는 시계인데, 돈만 있다면 제가 사고 싶은 시계입니다. 메인이라는 그 스타트업 회사에서 나온 허드슨 다이버 시리즈인데요. 약간 서브마리너의 60년대 디자인을 따라한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의 다이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변주를 가해가지고 유니크한 느낌이 있는 다이버고, 잘 차려입은 듯한 사무실 다이버 시계들 중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완성도를 가진 디자인의 시계입니다. 제가 특히 사랑하는 거는 12시 방향에 이렇게 빨간 액센트가 들어있는 베젤이랑, 역시 빨간 액센트가 들어가 있는 이 초침이 아주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베젤이 다른 그 요즘 현대시계 유행이랑 다르게 굉장히 얇은 베젤이 적용이 됐는데, 그런 것들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빈티지 느낌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38mm의 작은 사이즈를 고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현대적인 큰 다이버를 원하시는 분은 42mm의 사이즈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사이즈가 동시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 치고는 조금 높은 편인데, 거의 50만 원에 육박할 거예요. 아마 사시려고 하면. 메타 무브먼트를 쓰고 있고, 예쁘면 다 되는 거잖아요. 네, 진짜 이건 여윳돈이 있다면 제일 사고 싶은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용자들의 후기를 좀 많이 모아봤는데요. 마이크로 브랜드들은 그 후기들이 잘 모이지 않으니까 조사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이제 베젤이 얇아서 그런지 베젤이 좀 뻑뻑하다, 잘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긴 합니다. 그런 거 감안하셔서 구매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상 이 12개의 시계들이 제가 3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까지 추천드리는 시계들의 목록이고, 제가 오늘 추천드린 시계들은 제가 단점도 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저는 그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숙제를 끝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고요. 의견을 남겨주시는데 그 12조로 의견 남기시면 저도 12조로 댓글이 나갑니다. 하고 ETA 무브먼트, 에타라고 있든 에따라고 있든 을자라고 있든 그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한 사람의 메일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있든지 상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시고, 여러분의 구독과 피드백 언제나 환영합니다.